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영어 문법 같은 경우는 명사절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사절 주어 같은 경우는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에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번 동일하게 우리가 영어 문법적인 개념들 살펴보게 될 거죠. 오늘은 특히나 명사절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예제에다 적용해 보는 훈련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제에 적용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연습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명사절 주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사절의 역할을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명사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의 역할은요, 사실 기본적으로 명사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명사절도 무엇이기 때문이죠? 명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무슨 역할? 주어 역할, 그리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걸 가끔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가 나왔을 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나왔을 때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 활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that은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만 예외냐면 바로 in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건데 어디 안에 이런 거 아니고요. in이라고 하는 것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대시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in 뒤에 대절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은 어떤 거였다?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기억할 수 있겠고,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tha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in 뒤에는 대절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이 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대표적인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명사절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방금 전에서도 나왔었던 거죠. 어떤 거예요? 접속사 that이랑 함께 쓰여지는 절이 되겠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로 구성되는 경우 이럴 때 명사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석되는 거죠. 접속사 whether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도 명사절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또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죠. 의문사 플러스 동사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어떻게 되겠다? 얘가 명사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 조심하셔야 될 게 세 번째 경우는요. 어떤 경우 의문문으로 쓰였을 때 아닙니다. 의문문으로 쓰였을 때는 얘가 절 역할을 해주진 않고요. 언제만 얘가 평서문에서 쓰였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절 같은 경우는 의문문을 이끌 때는 아니고요. 의문문을 이끌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만 이렇게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문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의문사는 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의 본래 품사들을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의문사는요 세 가지의 품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명사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명사라고 하는 경우에 어떤 애들이 사용될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who라든지 what이라든지 또는 which 같은 경우가 얘네가 명사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의문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의문사는 또 누가 있냐면요 what과 which가 있어요. 자, 근데 위에 what과 which는 단독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얘는 뒤에 뭐를 갖고 와야 되냐면 명사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합쳐서 쓰일 때만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what과 which가 이 명사를 꾸며주면서 어떤 명사, 무슨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때 그럴 때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 역할을 해주는 경우는 누가 있을까요? 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잘 기억하실 수 있는 것들 관계 부사에서 쓰일 수 있는 애들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게 where이라든지 when이라든지 why라든지
how 같은 경우가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how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게 how는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how랑 형용사 부사가 연결돼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w가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얼마나 형용사인지 얼마나 부사한지 또는 어떻게 형용사인지 어떻게 부사한지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where, when, why, how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 부사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명사절에서 사용될 때 의문사의 본래 품사들을 좀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실 거 가주어 용법입니다. 왜냐면 명사절이 앞으로 오면서 가주어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냐면요, 이렇게 가주어 it이 나와져 있고 그 뒤에 동사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쪽에 의미상의 주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주어가 뒤에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 진짜 주어가 핵심입니다. 진짜 주어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오늘 명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누가 있냐면요, 요건 오늘에 나온 건 아닙니다.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되죠. 자, 두 번째부터가 오늘에서 다뤘던 명사절들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 나오겠어요? 대절이죠. 대절. 그래서 대절이 뒤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이었던 친구 있죠? whether절입니다. whether절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문사절까지도 이렇게 진짜 주어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주어 it자리에 있었던 건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it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실제 진짜 주어는 뒤쪽으로 구성되는 형태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학습한 개념들을 가지고 예제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분석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That we are curious about others is nature.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that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others까지가 명사절이었습니다. 대절이었던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얘가 무슨 역할? 주어 역할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가 동사, naturally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도 볼 수밖에 없겠죠. that은 접속사 역할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e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are이 동사가 되겠죠. curiou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out부터 시작해서 others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others는 항상 복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we are curious about others.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is natural.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절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가주어 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요 대절 있지 않습니까? 요 대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바로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얘가 뭘 대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와서 it이라고 하는 가주어로 쓰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주어는 어디로 빠지는 거? 맨 뒤쪽으로 이렇게 진짜 주어가 빠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is 동사, natural 이렇게 보어 이렇게 구성이 되는 형태죠. 똑같이 해석되는 겁니다. 다만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it은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is natural 돼 있으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가요? 이 대절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용법도 우리가 만들어 보는 훈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1번 보시면요. Whether you will succeed or not depends on your will.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whether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까? 바로 not까지가 주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얘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depends 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your will이 목적어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whether이 접속사가 될 거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죠. will succeed or not 여기까지가 다 동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끊어서 해석해 보면은 당신이 성공하던지 아니던지 끊어갈게요. Depends on your will. 그러한 것은요, depends on your will.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will이라 되어져 있으니까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정리해 보면 당신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가주어 인용법을 사용해서 바꿀 수 있다. 솔직히 가주어 인용법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whether you will succeed or not이라 되어진 얘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가주어 it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진짜 주어는 어디 갑니까? 뒤쪽으로 빠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ether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진짜 주어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depends on이라 되어져 있는 거 동사 형태로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고요. your will도 목적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주시면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요? 당신이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형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번에 연습 문제 풀 때는 분석 해석도 해주시고 가주어 용법으로도 한번 바꿔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저랑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보셔야 될 거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86번과 87번 같은 거는 뭐로 나왔어요? 영작으로 나와져 있죠? 영작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럼 잠깐 강의 영상 멈춰주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연습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함께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연습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석 해석 다 해보셨죠? 자, 그럼 저와 함께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안 하셨으면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82번이 되겠습니다. When Neanderthals went extinct is discussed in this academic journal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when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부터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when부터 어디까지냐면 바로 extinct까지가 주어로 사용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명사절로 사용된 when이라고 하는 의문사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is discus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동사가 되는데 왜 여기 이렇게 한 번에 맞췄어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 플러스 PP 형태는 수동태가 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n이라고 되어져 있는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뒤에 this academic journal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 명사 부분이죠.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안에도 봅시다. when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고요. 그러면서 본래 품사 역할, 부사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스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ent extinct라 되어져 있죠. went가 동사, extinct가 보어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용적 표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go extinct라 되어져 있는 거는 멸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멸종하다라는 뜻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When Neanderthals went extinct라 되어져 있죠. 언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되었는가는 끊어갈게요. is discussed. 토론되어지고 있다. 의논되어지고 있다. 논의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In this academic journal. 이 학술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주어 용법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겠어요? 맨 앞에 is로 누구를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주어분을 다 갖고 오면 되겠죠? 얘가 뭐가 되니까 가주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뒤에 is discussed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얘가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In this academic journal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in부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맨 뒤에 뭐 쓰시면 되겠다? 그냥 when 하고 쫙 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주어 용법에 진짜 주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3번으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Where you come from is less important than where you are goi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here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rom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도 명사절로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is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어 있고요. less는 부사입니다. important라 되어져 있는 게 보어죠. 자, less라고 하는 건 리들에서 온 비교급이 되겠죠. 비교급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다?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 뒤에 붙는 친구가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a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다 묶여지게 되겠고요. than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where이라고 하는 명사절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명사절, 뒤에도 명사절인데 앞에 명사절은 무슨 역할? 주어 역할. 뒤에 명사절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부 좀 보죠. where이라는 게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you가 주어, come 동사, from 부사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또 where 접속사가 되겠고요. 이렇게 부사 역할, you가 주어, are going 여기가 동사가 되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you come from 당신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is less important, 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where you are going,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와 비교했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좀 정리해 보실 수 있었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조용법을 쓸 필요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뒤에 then이 붙어서 where 저희 또 붙어 있기 때문에 뒤로 빼면 좀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굳이 바꾸신다면 it is less important where you come from than where you are going,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8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How you control and use your imagination affects the quality of your lif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ow절이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how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imagination까지가 전체다, 이렇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명사절이 되겠죠. 자,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 게 있겠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how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what으로 시작하는 what절이 있을 겁니다. 요런 두 개의 절은 뭐 항상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든 또는 how 같은 게 관계 부사절로 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명사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how가 이렇게 명사절로 쓸 때는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관계 부사로 쓰였을 때는 절대로 앞에 뭘 못 갖고 옵니까? 선행사를 못 갖고 오는 그런 관계 부사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스로 무슨 역할을 해준다? 명사 역할을 해준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how절과 what절은 항상 명사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ffect하고 이렇게 동사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억하실 거 명사절은요 항상 어떤 역할을 해준다? 단수 역할입니다. 그래서 affect에 s 붙어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수일치 단수로 맞춰주셔야 되는 것 기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 qualit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life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AOB 구조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봅시다. how라고 하는 건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이겠죠. you가 주어예요. control 동사입니다. and use도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your imagination, 여기가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상상력을 제어하고 사용하는지는 여기 끊어갑시다. affects the quality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볼 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가조 인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It affects the quality of your life, how you control and use your imagination.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5번입니다. In making a proposal, why you want to achieve your purpose should be clear and logical.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i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쉼표 전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전치사 in에 걸려져 있는 ma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why you want to achieve your purpose라 되어져 있는 여기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겠죠. 이번에도 명사절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should b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clear and logical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둘 다 형용사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가 되겠습니다. and를 기점으로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안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making이 동명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proposal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절 봅시다. y가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ant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o achieve your purpose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to achieve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면서 your purpose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쉼표에서 한번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In making a proposa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제안을 할 때는 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Why you want to achieve your purpose, 왜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지가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겠죠. should be clear and logical, 어떻게 되는데요?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가주용법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In making a proposal, it should be clear and logical why you want to achieve your purpos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형태인 것도 기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8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6번과 87번은 영작하기였죠. 그럼 영작 한번 적용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현재의 지구온난화 추세를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뭐예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그리고
여기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보어가 될 거고요. 뭐뭐 하다라는 게 동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구 온난화 추세를 가늠하는데 라고 되어져 있는 게 투부정사 부분인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죠. 자, 매칭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이 뭐였던 거예요? 주어 부분인 거예요. 주어 부분을 우리한테 채워달라고 했었던 거고, is가 동사고 binary 보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었던 구성인 것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명사절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have changed랑 climate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안에도 보면 기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뭐로 써주면 되겠다. how라고 하는 친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how를 맨 앞에 갖다 주시고요. 자, 기후가 변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붙어 와야겠죠.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바로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limate가 이렇게 바로 붙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climate는 단수 취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ave가 아니라 has로 바꿔줘야겠네요. has changed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6번의 영작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8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는 우리 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당신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는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죠. 명사절일 거예요. 자,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될 겁니다. 부정형으로 쓸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우정에 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으로 쓰이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도 보시면 당신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되겠다? 안에서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부유하다, 가난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하다니까 얘가 동사일 거고, 뭐뭐 한지, 뭐뭐 한지라 되어져 있으니까 접속사 whether를 사용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대로 매칭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whether, 자, 당신이니까 you가 오면 되겠죠. 자, 동사 are이 오면 되겠습니다. 부유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 rich가 되겠고요. 또는 or 가난한지니까 poor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뭐가 되겠다? 이렇게 주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어져 있으니까 부정형으로 바꿉시다. does not 또는 doesn't affect까지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우정에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 목적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뒤에 바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our friendship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가주용법을 바꾸면 it does not affect our friendship whether you are rich or poor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절 주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념에서 확인했었던 것들과 그것을 활용해서 예제와 연습 문제에서 확인하고 적용했었던 것들 복습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 명사절 주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실제로 우리가 작문할 때에도 이 명사절 주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